자, 그 다음에, 자,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여러분,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두 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시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시도지사는. 누가 원칙입니까? 시도가 원칙이죠.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원칙이라고 좀 적어 두실래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작 몇 년? 5년에서 20년 이내 요 기간을 정합니다. 요걸 유보기간이라고 불러요. 유보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 출작하시고 유보 동그라미 시가화 조정구의 지정 변경을 관리교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한 뭘 막기 위해서요? 시가화를 방지합니다. 확산 방지는 아까 뭐였나요,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방지는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누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까? 시도지사죠. 그죠? 예외적으로 지금 이번에 보니까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국장이죠. 뭐하고 연계됐을 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이 필요하면 국장이 직접 지정한다. 그것도 줄만 좀 치르면 좋겠네요.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리고 유보기간을 정해놨죠. 몇 년 동안? 5년에서 20년. 그죠? 그러면 이제 기간이 지납니다. 유보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시가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시가화를 유보시켜 놨다는 것은 개발을 뭐 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보시켜 놨다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관리 계획은 유보 기간이 끝난 날, 5년에서 20년이죠. 의 다음 날부터 뭐 한다? 효력을 잃는다. 출작. 효력을 잃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시가화를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국장 시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실을 뭐 한다? 고시해야 한다. 출작. 고시해야 된다. 이걸 효력이 상실됐다는 사실이 고시, 외부로 알려져라. 이걸 실효고시라 불러요. 실효고시. 고시해야 된다. 실효고시. 효력 상실된 걸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시가화 조정구역을 갖다가 유보기한을 7년으로 정했거든요. 7년이 지났죠. 그죠? 근데 그럼 효력 상실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실효고시를 안 했어요. 실효됐다고 고시를 안 했다고. 그러면 효력 상실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합니다. 상관없죠. 그죠? 실효됐다는 사실을 고시하는 것은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고시를 안 했다고 해서 효력 상실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망하면 무슨 신고해야 됩니까? 사망 신고해야 되겠죠. 사망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죠? 사망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죠? 사망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 신고는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사망 신고함으로써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 신고도 마찬가지죠. 출생했다고 해서 출생하고 나서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권리 능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확인자 이밖에 없어요. 근데 법인에 있어가지고 법인 설립할 때는 여러분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는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그죠? 그렇게 각각의 우리가 신고나 허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효고시는 효력이 상실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지, 그죠? 고시를 안 했다고 해서 효력 상실이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위전이 나오는데, 자, 그 전까지 정리를 좀 하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대부분의 문제가 시가화 조정구역의 행위전이라든지 각종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계법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배웠죠.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근거는 국토계획법.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이 이 두 개에서 집중되고 있고, 작년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가화 조정부터 정리하면요. 일단 원칙은 시도가 하고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국장이 할 수는 있죠. 그죠? 할 수는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한다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예, 맞습니다. 시가화 방지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확산 방지의 목적이 있으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방지의 목적이 있으면 시가화 조정구역인데 뭐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게 시험 칠 때쯤 돼가지고 이게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시가화란 말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시가화를 왜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보시켜 놓고 있죠.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시가화 유보구역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화 유보구역이란 말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시가화를 유보시켜 놨다. 그죠? 몇 년 동안? 5년에서 20년 동안 요 사이에서 정하면 되거든요. 시가화가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뭐가 유보되어 있다는 말하고 같냐면 개발이 유보되어 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요 기간 동안 이제 개발을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개발 제한구역은 좀 전에 보니까 어디쯤 우리 관내에서 어디쯤 그린벨트가 될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렇지 휴양림이나 수목원이니까 그쯤이구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쯤이구나 라는 감각이 오는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죠? 글자만 가지고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다 했는데 요 글자만 가지고 감각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공간에서 시가화 조정구역이 주로 어디에 지정되는지를 먼저 조금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들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누구 못지않게 충분히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그 개념이나 내용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공간의 개념을 먼저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조금은 아마 해결하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가 조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있거든요. 인근에 안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인근에 과천이라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변 지역에 동서남북으로 다른 인접 관할들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안양을 가지고 해볼게요. 도시는 중심부를 형성해요. 먼저 중심부를 형성하면요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유입되고 각종 산업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산업을 유치하다 보면 도시는 외부로 막이 돼 있다 팽창을 해 나갑니다. 밖으로 뻗어나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은요, 전부 다가 도시가 성장해 나갈 때, 그죠? 여기에 대한 인위적 통제를 옛날에 했다 안 했다? 별로 안 했습니다.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알아서 큽니다. 알아서 크는데 대부분 도시들이 다 그래요. 알아서 크다 보니까, 자, 안양이라는 도시를 놓고 보는 거예요. 중심을 형성한 다음에, 야, 니 알아서 크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 2, 3, 4 쪽의 방향을 가져갑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도시 성장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도시공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팍 퍼지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 도시만 그런 게 아니고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균형 성장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중심을 형성한 다음에 이래 고루고루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니 알아서 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먼저 성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4번. 어느 쪽으로 붙으려고 한다? 서울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붙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과천 쪽으로 붙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보다는 더 큰 쪽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도 집에 가만히 놔두면 어느 쪽으로 웃자랍니까? 햇빛이 보이는 쪽으로 웃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분을 돌려줘야 돼요. 돌리면서 햇빛을 골고루 받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니까 질서 있는 시가화가 됩니까? 무질서한 시가화가 되겠어요. 질서 있는 시가화는 뭐예요? 그렇죠. 팍 퍼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을 형성한 다음에 어떻게 퍼진다고요? 팍 이렇게. 그죠? 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여러분들이 그 연못에 돌을 탁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을 그리면서 파장을 갖다가 그려 나가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가화가 되고 있다? 무질서한 시가화가 되고 있죠. 이걸 뭐 해야 되는데요?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 나와 있어요, 지금. 글자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질서 있는 시가화는 팍 퍼지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되고 있잖아. 근데 이걸 왜 해야 돼요? 막아야 되죠. 이거 왜 있잖아. 됐죠? 그럼 어디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4번 쪽이죠. 여기의
여기의 뭐를 시가화를 뭐 해야 되는데요? 시가화를 뭐 해야 되는데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시가화를 유보한다는 것은 개발을 뭐 한다는 말과 같아요. 유보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 알겠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지. 최단 5년에서 최장 20년 동안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요거는 정한 바가 없어요. 여기까지 시가화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죠? 17년이 일리더라. 그러면 17년 동안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15년인데 그러면 15년 동안 유보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7년인데 그러면 7년을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25년은 안 되죠. 4년도 안 돼요. 최단, 최장.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3년 동안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큽니까? 안 큽니까? 이쪽으로? 못 크죠? 못 크죠? 그럼 도시는 커요? 안 커요? 크죠? 여기가 못 클 뿐이지 도시는 계속 인구 유입되겠다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또 붙어버릴까요? 이쪽으로 붙을 수 있죠. 그럼 또 이쪽으로 또 무질서한 시가화가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또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묶어버리는 거지. 그럼 다른 쪽으로 크겠지?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가조정구역을 갖다가 나무로 치면 분재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재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서 성장판을 만다? 잘라버리죠. 그러면 그쪽으로는 않고 다른 쪽으로 커요, 안 커요? 크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균형 있는 시가로 해서 만드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이쪽으로 이제 큰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죠. 드디어 13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도시는 성장돼 있을 건데 여기는 개발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유보에는 지나서 안 지나서? 지났죠. 그러니까 뭐 한다?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실효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풀리는 거예요. 시가조정구역이.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개발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급격한 시가화가 이루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만드는 게 뭐더라?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끝! 설명 다 했습니다. 이게 시가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도대체, 그럼 이 안에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이야기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시가화를 유보시켜 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행위 제한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행위 제한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셀까요? 행위 제한 규제가 세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완화돼서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세게 나오겠죠. 굉장히 세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가화 조정구역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라는 게 있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관리계 결정 고시가 되기 전에 이미 착수한 공사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어떻게? 그냥. 근데 어디에서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 공사를 계속할 수는 있는데 뭐하고 해라? 신고하고 해라. 와! 이러니까 행위제한이 굉장히 세서 그래.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건데 시가화 조정구역에는요. 행위제한이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럼 풀어드릴게요, 용어가. 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신다면,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거는.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여러분, 요 빨간색 안에서, 자, 상상하는 거예요.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시가를 유보시켜놨죠. 그럼 요 안에서 시설 사업, 공항 만들고, 철도 만들고, 도로 만들고, 각종 공공시 설치하는 시설 사업을 허용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맞습니까?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허용을 해주는 게 맞아요?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 사업을 요 동네 안에서는 허용을 해주는 게 맞아요?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맞아요? 됐죠? 그래서 시설개발 정비 사업인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금지입니다. 이거 못합니다. 손도 못 대요. 여기는.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한다?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1, 2, 3의 요건을 마음된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들어봐요 한번. 그러니까 요 안에서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고 공항 만들고 하는 시설사업 뭐나요?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도 뭐나요? 정비사업, 재개발적인 정비사업도 뭐라는 게 원칙인데 요 안에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요. 3.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시설개발 정비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근데 그 요건이라는 게 별로 안 어려요. 당연히 인정해 줄 것 같아. 왜 이러니까 요건을 보니까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사업이 불가피하대요. 두 번째 그 사업이 필요해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간곡하게 요청을 한 거야. 요청이 됐는데 요청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요청된 사업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목적. 무지산 시가화를 방지한다. 그 목적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야. 그 해줘도 목적은 달성돼. 그러면 왜 주는 게 맞다? 인정해 주는 게 맞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정해 줘요. 끝. 그런데 비계획 사업이 있어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겁니다. 즉, 시설개발 정비 사업이 아닌 거죠. 아닌 거. 그죠? 요거 어떻게 되느냐니까 원칙적으로 돼야하는데 안 돼요. 요것도 금지야. 뭐네. 손도 못 대, 이거.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도 사람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그러니까 일부 시설은 또 허용을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 행위에 한해서만 허가받으면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받으면 된다고요? 허가받으면 돼요. 뭐만? 일부 시설만. 그러면 일부 시설에 포함하지 않으면 허가받아도 안 된다 이 말이거든. 허가받아도 안 돼요. 허가도 안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일부 시설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공법은요. 바리케이트를 치놓고 있다니. 공법은 기승전 행위전. 항상 행위전이거든. 바리케이트를 치놓고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에 공법이라고 하는 규제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장애물을 딱 해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차가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근데 바리케이트를 열어줘. 규제의 바리케이트를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 이게 안 열어준다고. 자, 근데 규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덜커덕하고 열어줄 때가 있어요. 열어줄 때가. 이 공법 공통 요소인데 요 안에 요 헌병이 경찰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지키고 있는데 야들이 신분증을 갖다가 턱 하나 꺼내면 바리케이트를 갖다가 덜커덕 하고 열어줍니다. 그 신분증이 뭐냐면 공법의 목적이에요. 공법은 뭐 때문에 규제를 하냐면요. 재산권이거든.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 재산권 규제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공공복리예요. 공공복리. 그러니까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뭐 때문에 규제한다고 했어요? 좀 전에? 뭐 때문에 규제한다고? 공공복리 때문에 규제한다고 했어. 그럼 공공복리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규제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 프리패스가 뭐냐면 공공복리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그죠? 문을 갖다가 tı끄득 하고 열어주는 거야. 그 공공복리 목적이 달성된 게 뭐냐면 공통요소로서 들어오는 게 첫 번째. 야가 가지고 온 프리패스가 뭐냐면 그죠? 첫 번째. 공적 목적일 때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뭘 추구하더라? 공익을 추구할 때입니다. 그때는 풀어줘요. 근데 공익을 추구하면 그죠? 공공복리라는 게 공익을 달성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도 규제를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것도 지금 그거 아이가 원칙 금지인데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이 요청했고 국장이 그죠? 목적 달성 이행이 없다고 인정했는데 뭐 그럼 풀어줘야지. 그것도 풀어주는 거죠. 두 번째 뭔데? 그러니까 그 행위가 너무 경미한 거예요. 그럼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업 관련 행위가 과연 공공복리를 해야 하냐 이거죠. 풀어주는 게 맞다, 안 풀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공법 세 가지가 공통요소예요, 공통요소. 어디를 가더라도 이 세 개는 다 행위 제한을 한 단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금지해서 요거로 풀어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행위가 여기서 일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근데 공적 행위나 경미한 행위나 내지는 생업 관련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됩니까? 허가가 됩니까? 허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제외하면요. 안 돼. 절대로 안 해줘. 안 돼. 언제까지는? 유보기간까지는.
유보기간까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1번 행위가 첫 번째 뭐라고요? 공적 행위. 두 번째 뭐라고? 세 번째가 뭐라고? 생업 관련 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업 관련 행위는요, 생업은, 공포에서 제가 생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1, 2, 3차, 4차 산업도 있는데, 그죠? 뭐만을 말한다? 1차 산업, 4차 산업 아닙니다. 3차도 아닙니다. 2차도 안 되고, 뭐만? 1차 산업. 그러니까, 농, 림, 업, 축산업, 요 정도까지만 허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됩니까? 허가받아야 됩니까? 허가받아야 돼요. 끝. 요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죠? 약 한 5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또 5페이지 맞는지 또 페이지 세야되지 말고, 자, 저 보세요. 저 정리합니다. 시가와 초중구역은요, 시가중 요겁니다. 상상해야 돼요.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을 봐야 돼요. 시가와 초중구역 안에서, 초중구역에서 도시 군 계획 사업, 즉 도로 만들고 공항 만드는 시설 사업은, 내지는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돼요. 예외적으로 돼야 안 돼요? 돼요. 그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돼요. 그 요건을 외우지 마시고 들으면 돼요. 이거는 객관식 나도 쉬워요.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국장이, 그죠? 목적 달성의 지향이 없다라고 인정했죠. 그럴 때는 된다, 된다. 비계획 사업도, 도시군계획 사업이 즉 시설개발 정비사업이 아닌 일련의 개발 사업도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부 행위만 돼요, 안 돼요? 돼요. 일부 행위는 그냥 돼요, 허가받아도 돼요. 그 허가받으면 가능한 일부 행위가 뭔데요? 공적 행위. 두 번째, 그렇죠, 경비하는 행위. 세 번째, 생업 관련 행위. 그죠? 생업으로서 뭐도 되냐면요, 주택도 돼요, 주택 여러분. 주택은 조심하실 게 신축이 안 돼요. 시가와 중에서는 주택 신축 못 합니다. 뭐만 가능하냐면 정축만 돼요. 정축만. 그것도 기존 면적의, 그죠? 100제곱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만 정축하지 나머지는 허용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주택 신축이 안 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새로 짓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 신축을 허용을 안 해준다니까요. 시가와 조정구에서는. 허가 못 내줍니다. 허가도 안 내준다니까, 신축은. 그게 뭔 말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신축은 새로 짓는 건데 새로 짓는 걸 못 한다 이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그죠? 시가와 조정구에서는 인구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주택을 새로 지어야지 사람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결국 한 명이, 기존 주택은 되잖아요. 기존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뭘 하면 이사를 해야지 한 명이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된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신축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주변 지역은 훼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천 봉쇄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줄이죠. 네가 설명 아무리 피 터지게 해봐야 줄에 당연할 수는 없죠.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의 행위자 나옵니다. 도시군 무슨 사업이 있다? 계획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일요일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 100번에 뭡니까? 한 200번 내가 강조했어요. 200번.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말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근데 2, 300번을 들어도 또 한 2달 지나고 나면 헷갈리죠, 그죠? 그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공법 용어가 잘 안 익혀져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오늘 수업 배우고 나면 끝이거든요. 절대로 써먹을 일이 없거든, 밖에 나가면. 뭘 해야 되냐면, 업을 해야 돼요, 업을 해야 써먹지, 수업 들을 때 그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놓치는 순간에 계속 잊어먹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죠. 자, 도시군계획사업은 작년 1번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시가와 조정구에 관해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기업, 국방상공위상 사업 불가피, 니은, 관계 중앙 요청에 따라서 디귿, 국장이 목적 달성의 지향이 없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래요? 시가와 조정구에 관해서 무슨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은. 시설 개발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라는 말이 책에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을 넣어야지 해석이 된다고.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1, 2, 3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 금지란 말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해석이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 밑에 이번에 비계획 사업이 있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시가와 초중고연에서 56조 개발행위가 76조 용도지역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 규정,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군계획 사업 말고는 다음 행위에 한해서 줄짝 다음 행위에 한해서 특광시장 구조한테 뭐 받아서 허가 동그라미 가능하더라. 원칙은 안 되는데 뭐일 때 한해서? 다음 행위에 한해서면 되죠. 그 다음 행위가 자 우리는 책장을 넘기는 다음 행위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그렇죠. 두 번째 그렇지. 세 번째 그렇지. 자 봅니다. 다음 행위는 뭐죠? 1. 기억. 농림어업용 건물이죠. 그죠?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나오잖아. 뭐야 이거? 생업이죠. 그 다음 이번에 주택 나오네. 주택은 나오는데 주택이 뭐가 안 되는데? 신축이 안 되네. 주택에 정축 하시고 줄자 하시고 정축 동그라미 하시고 정축 위에다 쓰세요. 신축 X. 와 신축이 안 되네. 시험은 신축 내겠네. 그리고 갈로안에 보니까 정축도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하까지만 되네. 100일은 안 되네. 100만 되네. 100. 그 다음에 부속 건물을 여러분들 건축할 수 있어요. 부속 건물은 신축이 돼요. 부속 건물은 33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10평까지는 신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을 공동이용 있어요. 공동 동그라미, 농노제방, 사방, 새마을회관, 정미소, 정작, 한의, 휴게소, 뭡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에 공익, 공용, 공공, 동글동글, 000, 예. 000이죠. 000, 동글. 됐죠? 그 다음에 109페이지 광고 없던 건물 공작물의 설치. 기존 건물 동일 용도 규모 범위에서 개축이나 대수선 됩니다. 이건 줄자. 기존 건물 동일 용도죠. 동일한 뭐 용도 규모 안에서 뭐 개축, 재축, 대수선. 아니 건물 고치기는 고치 안 됩니까? 예, 그건 된다는 이야기죠. 새로 짓는 건 아니니까 허용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시가와 초중고에서 허용되는 건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용 가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가설 건물. 허용되는 건물의 건축. 허용되는 건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뭘 짓냐면 마을 해관을 짓는 거야. 마을 해관은 돼 안 돼? 되죠. 마을 해관은 되잖아. 마을 해관은 되는데 마을 해관을 짓기 위해서 공사용 가설 건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마을 해관을 짓는데 그 근처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소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무실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공사에 소요되는 벽돌, 시멘트, 세석, 레미콘, 야스콘, 아스콘 뭐 등등 불러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되면 됐습니다. 용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의 그 정축도 그 색깔 이상하게 표시하는데 그 뭐 별로 아닙니다. 종교시설을 갖다 정축할 수 있어요. 종교시설을 2배까지 정축하는데 요거는 정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를 만드는 것은 안 되고 기존의 토지가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2배까지 정축할 수가 있습니다. 정축 한번 보실래요? 종교시설 정축. 새로운 대조선은 허용돼 안 돼? 안 돼요. 정축 면적은 시가와 초중고의 지정 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몇 프로? 200%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가와 초중고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절이 있는 거예요. 절이. 사찰이 있는 거야. 절. 있죠. 그죠? 절이 있는데요. 절에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부지가 이미 절이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대웅전이. 그죠? 근데 이제 이 절에서 우리 대웅전이 있는데 요사체를 갖다가 조금 짓고 싶다든지 그럽니다. 근데 부지가 이미 형질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축할 수 있어요. 몇 배까지? 2배까지.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축한다고 뭘 한다? 형질 변경을 하는 거지. 그건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면적이 정축 가능하게끔 이미 뭐 돼 있다? 조성이 돼 있을 때는 되는데, 그죠? 정축하려고 조성하는 것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해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 여기까지.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요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놔놓고 요 틀을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한 개씩, 두 개씩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삼키려고 그러면 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 수준은 중상 이상으로 항상 분류합니다.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요. 근데 요 문제 틀 속에 넣으면 요건 제가 만든 건데 이 틀 속에 넣으면 문제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요거로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요 안으로 튀옥하고 엿쳐 그러면 답이 3번 이러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출 문제는 그래요. 여기까지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도 문제 다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다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용도구역에서 막내로 나오는 거죠. 요건 돼요, 여러분들. 한 개 알고 있죠? 누가 정합니까? 시도 대도시. 그죠? 합니다. 이게 국장이었다가 작년에 개정됐어요. 작년에 개정이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만들 때 출제하는 사람이 왜 실수했냐면 부칙조항에다가 그래 놔뒀거든요. 2018년 1월 1일부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로 바뀐다. 이렇게 부칙에 뒀어요. 부칙에. 지금도 법 조문에 보면 국장으로 돼 있어요. 국정으로 되어 있는데 부칙조항에 시도 대도시가 2018년부터 적용된다고 했거든요. 출제하시는 분이 그걸 부칙조항을 못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국장으로 작년에 출제하는 바람에 복수 정답이 아니고 정답 없습니다가 출제 오류가 난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 뭐 그거는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작년에 이것 때문에 합격하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이게 복수 정답으로 해준 게 아니고요. 정답 없음을 해버렸어요. 진짜 미안하다 이러면서 정답, 그러니까 정답 없으면요. 정말 미안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복수 정답이 돼야 돼요. 복수 정답이 돼야 되는데 정답 없음이 됐어요. 왜냐면 답이 다가 없는 게 아니고 답이 있어. 두 개. 근데 출제를 갖다 잘못했다라면서 정답 없음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죠? 눈 감고 찍은 사람도 맞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사이로 내지는 요 부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분들은 전부 다 합격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좀 구제된 분들이 제 주위에도 몇 분 있습니다. 그죠? 진짜 한 분은 진짜 한 달을 갖다가 가슴 졸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굉장히 대범하시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성격이 참 대범하대. 평생에 2번을 떨어봤대요. 2번을. 2번을 떨어봤는데 결혼하기 전날 조금 떨었대. 진짜랍니다. 결혼하기 전날 조금 떨었대요. 조금 떨었대. 근데 막상 입장하니까 이거 뭐시라고 이러면서 그다음부터는 한 개도 안 떨리더랍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죠? 떨은 게 한 문제로 떨어졌거든요. 한 문제로 떨어지고 기절했대요. 대학 갈 때나 입시할 때 뭐 시험 떨어지고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시험에 한 문제로 떨어지고 기절했대. 기절. 그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그랬거든요. 요거 복수정답 확실합니다. 이거 복수 정답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틀려버렸어요. 이걸. 그죠? 요 문제를 틀렸어요. 요 문제를. 확실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진짜 이게 될지 안 될지 졸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 시험 발표하는 아침까지 졸인 거예요. 아침까지. 그죠? 그래서 아침에 연락이 바로 왔더라고. 합격. 그래가지고 잔치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날. 오, 진짜인데요. 그래서 제 아는 학원에서 그날이 합격자 발표하는 날인데 그날이 합격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2차를 다 쏘았어요. 2차를. 1차는 공식으로 회비를 걷어가내거든요. 2차를 갔는데 2차가 한 60명 갔거든요. 60명을 2차를 갔다가 어디 물 먹으러 갔겠습니까? 그러고 뭐 먹고 갔어? 1차를 먹고 갔을 거 아니야. 1차를 먹고 어디로 갔겠어요? 그죠? 뭐 2차를 갔다 뷔페 갔겠어요? 떡볶이 먹으러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술집 전체를 다 빌렸거든요. 전체를 통으로 다 빌렸다니까요. 계산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분이 다 쏴버렸어요. 다 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난 오늘 쏴도 된다. 한 개도 아깝지 않고 쏴도 된다. 이러면서 확 쏴버리더라고요. 그죠? 1년 학원비보다 더 많이 나왔죠? 더 나왔죠? 그 정도로 이제 기쁘다 이겁니다. 기쁘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날도 보고서 느끼면서 제가 끝까지 같이 있었는데 3차까지 내가 같이 있었는데 끝까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구나. 80은 1차 먹고 갚이더라고요. 그분 기업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자격증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업도 엄청나게 잘해요. 8점들은 당연히 합격했다 이래가지고 기업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 바로바로 쓰죠.
그래서 보고 작년에 봤던 가장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 제가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해도 됩니다. 이러더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리얼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날 울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못 하겠다. 그죠? 그래서 막. 자, 아니, 평생에 두 번을 떨어봤고, 평생에 세 번을 울었다고 해요. 진짜 대범합니다. 대범하거든요. 그런데 평생에 두 번을 갖다 떨었는데, 두 번을 떨은 거는 결혼하기 전날 한번 떨고, 그 다음에 이거 발표하기 전에 떨고, 세 번을 울었대요, 세 번을. 예?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니고, 어머님인가 돌아가셨대.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그분 돌아갈 때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5번에. 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그러니까 그게 뭐에 묻혀오냐면, 공부를 그냥 한 게 아니야. 의미를 부여하고 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내가 연세가 좀 많아요. 50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냥 이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별로 의미를 부여 안 했어. 울겠습니까? 안 운다니까. 5년만 학기에도 안 울어요. 그냥 장난삼아 매는 사람들은.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 해가지고 내가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딱 진짜 마음 먹고 공부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떨어질 뻔했는데 한 개로 떨어진 거야, 한 개로. 그것도 입지그지 최소고요. 슬프긴 뭐 합격인데 뭘 슬퍼. 자, 그래가지고 떨어졌다가 합격해버렸죠. 이런 경우. 보고 매년 이런 경우는 옵니다. 우리 학원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시험 떨어졌어요. 시험 떨어졌어. 한 문제 차이로. 지금 저쪽에 개업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만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해라고 하는데, 신분이 따라졌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공부한다고 다시 등록도 했어요.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본인은 이 사람은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본인 인정. 나는 합격이 될 수가, 복수도 나와도 합격 안 된다. 그리고 복수도 문제 걸린 거는 나는 어차피 다 틀립니다. 다 맞췄다. 이래가지고 없다. 그런데 학기자 발표하는 날, 저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요 앞에. 휴게실에. 그런데 합격. 그래가지고 본인도 멍청가지고 있어요. 왜 합격했는데? 왜 합격했냐? 왜 합격했겠습니까? 복수답 아닙니다. 복수답 나왔는데 본인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 시험지에 답을 갖다가 3번이거든. 근데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2번을 체크한 거야. 답안지. 시험지에 답 3번을 했어. 근데 틀렸어, 이게. 답이 2번이었거든요. 근데 시험지 체킹을 갖다 몇 번 했다가 2번에 똥꼬를 친 거예요. 왜 그런데라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합격.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예. 그죠?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 합격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떨어지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금 소중한 시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의고사를 치든지 답안지를 옮기고 이걸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 조절,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실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학원에서 그렇고, 이거 매년 나오죠, 매년. 단 한 번 예외 없이 나왔는데, 시험지 뺏기는 분들이 항상 2명에서 3명은 꼭 나옵니다. 올해 또 뺏겼죠. 시험지 가서 막 이야기한다니까. 시험 안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시험장 들어가면, 시험장 아침 보내놓고 있으면 좀 있으면 울면서 막 온다니까. 펑펑 울면서 오는데, 왜 이러면 시험지를 뺏겼대. 문제는 다 풀었는데 시험지를 뺏겼대. 시험지를 왜 뺏기겠습니까? 그렇죠. 마킹을 갖다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 되죠. 감독관들은 교육을 받거든요. 아침에 와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간은 엄수해 주세요. 그리고 감독관들이 작년에 제 후배가 뭐 감독관으로 들어와서 저랑 왔던데, 감독관들 교육 받는 게, 그죠? 그걸 제일 먼저 받는답니다. 시간 엄수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이야기가 게시판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라는 교육을 시킨대요. 그게 제일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FM대로 해주세요. FM대로. 그러니까 자기도 해주고 싶대. 1년은 공부했는데, 그죠? 1년이 아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3년 했다는데, 그 문제를 지금 한 문제 더 맞추려 풀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고 싶겠어요? 그러고 그거 뺏어간다고 해서 뭐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주고 싶대. 그런데 괜히 한 사람 더 줘가지고 누가 게시판에 올리고 괴롭히고 하면 자기들도 골치 아프대요.
몇 교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그 감독관 들어간 사람이 아우 골치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냥 원리원칙대로 한답니다. 뭐 내가 뭐 원리원칙 했다고 해서 그한 것도 근데 심정적으로는 더 주고 싶대. 시간을 더 주고 싶고 그다음 긋는 걸 여기서부터 안 긋고 이래 걸어오면 몇 문제 더 마킹할 수 있잖아요. 한 문제는 더 풀 수 있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 갔더니만 감독관이 조금 내한테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면 그거는 더불어 좋은 건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원리원칙입니다. 원리원칙. 그 시간은 진짜 음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고 하반기 할 때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치야 됩니다. 답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그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 봐라. 1번 더 보고 라고 해봐야 그것을 한 개 더 맞춰봐야 의미 없습니다.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시험장처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성인들이라서 그래 성인.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도 꼭 유념해 두시고 집에서 혼자 모아서 보실 때 반드시 그죠 타임 워치 눌러놓고 시험을 치시고요. 집에서 하면 좀 더 늘리라니까 그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2분 정도 앞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조금 그죠 엄격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112 그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많아지는데 자, 이거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입지 규제 뭡니까? 최소 구역이죠. 이게 지금 작년에 복싱도 나오는 바람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요거는 새로 만드는 제도거든요. 4년 전에 입지 규제 뭡니까? 최소 구역입니다. 자, 뭐의 일종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리냐면 용도 구역의 일종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글자를 한번 잘라볼까라고 생각했어요. 어디부터 잘라볼까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거든요. 어디에서? 그죠? 입지 잘라야 돼요. 입지. 어떤 입지가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용도 구역의 일종입니다. 어떤 입지가 규제를 최소화시킨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입지를 갖다 말씀드리면요. 만든 취지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1990년대가 아니죠. 70년도 마찬가지고 80년도 마찬가지인데 90년도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개발은요. 주로 어디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졌냐면 전부 다가 새로 만드는 거 중심. 신도시, 새로운 산업단지 전부 다 새 거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구도심가에는 사람들이 인구가 말고 있다. 점점점 줄고 있고, 그죠? 그 주변 지역들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입지 최소구역은요, 어디를 이러니까 구도심가를 입지는 구도심으로 한다. 규제를 최소화시키면서 구도심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더라?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게 바로 뭐냐면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마면서 살리면서 그죠? 복원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뭐더라?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 어디에 지정되는지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이거는 예상 문제였는데 조금 비틀어가 냈어요. 자, 들어갑니다. 지정권자 및 대상지역. 시도 대도시 시장은 줄적. 도시지역에 복합적 토중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 하나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어디에다가 일부를 줄짝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어디 지정된지는 오죠. 기본계획에 따르는 자 그러니까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구도심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1, 2, 3, 4를 읽으면 돼요. 안 그러면 박스 옆에다가 쓰세요. 구도심이라고. 걸어놔서 읽으면 돼요. 그럼 개념이 있어죠. 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들. 철도역,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철도역이라든지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인데 이게 새로 지은 신청사, 새로 건설한 새로운 역, 신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고 오래된 역을 말하겠죠. 예를 들면 광명역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안양역은요. 해당되죠. 안양역은 50년이 됐거든요. 근데 주변 지역이 낙후돼 있다고. 광명역은 신청사거든. 그러니까
새 거거든.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죠. 구도심. 그죠? 주변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뭐로부터 결절에 말하면 두 번 오는데 결은 매질 결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이 많은 곳, 모여드는 곳이죠. 모여드는 곳으로부터 몇 킬로? 1킬로 이내죠.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라 이 말입니다. 교통의 중심지. 인데 뭐 돼 있다? 낙후돼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비법에 따르는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줄짝.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죠. 뭐가 없네. 상업지역이 없네. 왜 없어요? 그렇죠? 상업지역은 1번, 2번, 3번이 상업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철도역, 터미널, 항만, 그죠? 공청사,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그 다음에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있으니까 다 상업지역이 안 될까요?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도시재생 활성화지는 특별법에 따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들 줄짝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여기에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하시는데 지금 1, 2, 3, 4, 5 공통점은 뭔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부 다 구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좀 봐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구도심인데 우리 요 관내에도 이런 구도심이 있고요.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도심 전부 아니까 구도심 그 중에서 좀 전에 봤던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들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들 그죠? 그 다음에 철도역, 터미널, 항만, 공청사,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그죠? 그 다음에, 정비가 시급한, 그죠? 수거지역과 공업지역들. 그 다음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전부 다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아니고, 요 중에서 이 구도심가를 개발할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그거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정됐다고 해서 이 구도심가가 개발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정된 지역에 맞는 개발하겠다는 뭘 만들어줘야 돼요?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지 거기가 개발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정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계획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냐면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계획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내지는 계획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시도 또는 대도시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세팅해놔놓고 보셔야 돼요. 그죠? 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할 때 뭐 하냐면요. 기초사하고 의견 들어요. 그러고 뭐 한다? 협의하고 심의를 거친다니까요. 협의하고 심의를 거치고 계획 만들 때도 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뭘 거친다?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도 대도시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협의는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탈 것이다? 지방 라인을 타겠죠? 관계 행정이라니까 협의하고 지방 도시의 심의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결정할 때 협의를 하는데 누구 협의하냐면 관계 중앙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광역기본관리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얼마나 의견을 주게 돼 있냐면 얼마나 의견을 준다고 돼 있습니까? 보통 30일이 되세요. 30일. 그죠? 기억나십니까? 진짜로? 자, 근데 요거는 며칠이냐면 10일입니다. 10일.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30일하고 10일입니다. 자, 취지를 봐야 되죠. 봐요. 과거에 만드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관리 광역 기본계획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니까 걔들이 얼마? 30일 안에 의견을 주면 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만큼 30일하고 며칠? 10일 안에 의견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견을 갖다 어떻게 주라? 빨리 주라, 늦게 주라, 빨리 주라. 주물딱 끓이지 말고 빨리빨리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사업은. 그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획을 만들 때도요. 기초사 의견 듣고 입안됐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시도 대도시니까 어디하고 심의를 받게 되냐면 지방도시의 심의를 받겠죠. 근데 그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포함된 지역이 구도시인가가 학교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문화재 같은 게 발굴될 수가 있을 수 있어. 문화재가 원래 있는 곳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
단독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주변 지역에 학교가 있든지 내지는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가 있으면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하고 무슨 심의를 거치라고 돼 있냐면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겠다.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 계획을 만들면서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행위 제한이 때로는 완화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완화할까 말까 여부는요. 공동심의를 거칠 때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하고 문화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도시개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굉장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버렸습니다. 설명은.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어떻게 자 일반 상식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자 봐요. 자 구도심가라고 했거든. 아까 어디 후보지 어딘지 기억나시죠? 자 거기 전부 일부에 지정하는데 거기에 오늘 지정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멈춰 있을까요? 올라갈까요? 하락할까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입주기 세수구의 구도심가를 부활시켜야 되니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때 수익자 부담 원칙,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로 인해서 상승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분의 일부분을 그 안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든지 그런 비용으로 받아내는 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됐죠? 자, 보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네. 자, 보겠습니다. 112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합리적인 분들하고 수업하니까 이렇게 수업하기가 편하네. 자, 봅시다. 이 비합리적인 분들하고 수업하면요. 그거 왜 돈 왜 내야 되는데 이런다니까요. 그거 설득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거. 자, 봅시다. 설명 해버렸습니다. 자, 고려사항 2번.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 돼요. 아니, 어디라고 내보고. 아니 고려사항에 입주 세수의 목적을 고려하고 뭐 토지용 현황을 고려하고 하는데 이거 원래 다 고려되는 거 아이가? 이걸 내가 뭐 줄치고 말 필요가 있나? 그 다음에 3번 입주기 세수구역 협의기간이 특례가 있죠. 시도 대도시는 입주기 세수구역 지정에 따라서 관리기를 정하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만다 협의하죠. 시도기 때문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이럴 때는 요청을 받은 기간은 제가 며칠? 10일 안에 여기는 건물기준입니다. 건물기준 10일입니다. 10일 동그라미 30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국장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도가 할 수가 있다. 이건 지금 의미 없어요. 그죠? 이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도가 하기 때문에 원래 국장이 한다고 법조문에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개정되면서 시도하기 때문에 양가로 4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래 국장이 원래 시도하는 건데 뭐. 입지규제 세수구에 따른 다른 법률 적용이 특례로 되어 있죠. 입지규제 세수구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줄짝.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니할 수도 있답니다. 입지규제 세수구의 구도심가를 부활시킬 때는 1. 주택의 배치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과 대조성 기준 줄짝.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줄짝. 미술작품 장식 규정 줄짝. 이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구도심가에 가보니까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거기를 다시 이제 정비사업이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맞는 그죠?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아파트가 1000세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20년 전에 말이 빨라지면 천천히 죄송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됐어 이제 1000세대가 있다니까요. 아파트가 지은 지 몇 년? 20년 이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정비를 하는데 동과 동사의 거리 있잖아. 그 다음에 몇 세대가 있으니까 상가의 규모는 얼마가 된다. 부대 복리시설의 기준, 주차장 이래 되면 차가 몇 대가 확보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지금 잣대를 갖다 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정비 못 하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지은 지가 이 구도심가에 30년 된 10층짜리 건물이 있다니까요. 그 요 주변 지역이 이제 개발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층부가 하는 자기가 야, 너거 옛날에는 주차 대수가 5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준하면 너거 주차 대수가 15대는 돼야 되니까 지하 팔아. 아니. 내지는 다른 데다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라. 그래야지만이 너가 혜택을 줄게.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미술 작품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잣대를 갖다 대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가지 규정은 적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니 할 수도 있다. 1.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의 배치나 부대 복리실의 설치 기준. 두 번째, 부설 주차장의 설치죠. 세 번째, 건물을 지을 때 요즘 여러분들 건물 보면 일정 사이즈가 되면 그죠? 조각을 설치하든지 앞에 로비 쪽에 대형 유화 그림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설치를 우리가 때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을 의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 국회법에 따르지 않고는 입지구제 최소구역 지정과 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의지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가 있겠죠. 건물을 어떻게 지어라? 폼나게 지어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줄짝. 기준의 특례 이거는 됐고요. 계획입니다. 입지구제 최소구역에서 토지용과 건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에 관한 사항을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만드는 계획을 말하는데 포함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뭐 참고하시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뭐를 배우면 해결되냐면요.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우면 해결되니까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반실의 비용 부담 나오네요. 양가로 3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기반실 확보 현황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 시군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개발 사업이나 개발 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르는 기반실 확보에 필요한 부지,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줄칠까요? 기반실의 부지나 비용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라서 행위자를 풀어줌에 따라서 토지 가격 상승분이 있거든요. 상승분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약간 받아내도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서. 그 다음에 공동심의하고 행위자 완화로 되어 있죠.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학교보건법에 따르는 학교환경위생정위원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문화재위원회하고 뭘 한다? 공동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법률 규정을 말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완화 여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뭐에 따른다? 의결에 따른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가 심의하는 거 아니죠, 그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준은 뭐 국장이 정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5절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요 끝내고 요 끝내기 전에 요거는 좀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요거는 5절은 다시 보게 하고 117페이지에 보면요. 요 1분이면 끝납니다. 1분. 117에 2번 한번 보실래요? 도시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로 됐습니다. 용도지역 도시 아시죠? 주, 상, 공동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두 가지 법률 규정은 적용하잖아요. 도시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농지증 적용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 줄만 좀 지놓겠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는요, 접도구역이라 하더라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축제는 적용 안 받기 때문에. 도시에도 농지가 있거든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는데 도시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도로법 안에서 접도구역 건축 제한. 그 다음에 농지법 8조에 따른 농지증. 다만이라도 줄차됩니다.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농지증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번에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데서 행위자 나오는데 여러분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토지가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죠. 다 100% 지정되는 건 아니고 토지가 예를 들어서 매립지가 돼가지고 토지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럼 용도지역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정 받으시면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은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이래 되어 있지 주상공도로 안 나눠져 있고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계획 생산 보전관리적으로 안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미지정되거나 이걸 미세분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분류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 토지가 있거든요. 미지정된 토지. 그러니까 요 토지를 활용하려고 토지용 계획서를 떼보니까 용도지역이 없어요. 그러고 지정되어 있는데 도시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첫 번째 쟁점은 법 조문에 없습니다. 요 토지 활용할 수가 있다.
아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조문에 없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소유자가. 그때 어디의 행위 제한을 받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거든요. 이때 행위 제한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답 나와 있죠. 여러분 용도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 토지에다가 중심상업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해가지고 숙박시설 짓고 위락시설 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건폐율 90에 용적률 1500%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어디 간다? 제일 센 곳으로 간다. 제일 완화된 곳으로 간다. 제일 센 곳으로 갑니다. 행위 제한은 어디로 간다고요? 제일 센 곳으로 간다. 글자도 좀 세게 보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끝.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정되면 수만 환경에서 제일 센 곳이 어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인데 안 나눠져 있죠. 제일 센 곳인 녹지 중에서도 보전 녹지. 관리지역인데 안 돼 있죠. 그러면 보전관리입니다. 자, 줄 마칩시다. 마칠게요.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으로 용도가 지정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까지 가로로 다 묶어버렸어요. 는까지 가로로 다 묶어버리면 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면서 자연환경 보존지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줄짝. 자, 도시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 안 된 경우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을 정하면서 용도지역이 가로로 묶겠습니다.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가로로 묶어버리고 녹지지역 중 보존 녹지 줄짝.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역시 가로로 묶어버리고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면 된다. 까지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매년 내는 문제입니다. 요 미지정은 매년 내는 문제고 엄청 쉬운 거죠.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늦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어가지고 수업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공객 시설까지 나왔거든요. 용도구역까지 문제 푸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식사 만나게 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고 연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